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설업계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관련 규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건설업계 반발이 적지가 않습니다. 배태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기자, 이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도 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 이재명 도지사는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행안부 예규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 시장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100억 원 미만의 이 공사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알려면요. 현행 공공건설공사 단가 적용 기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에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표준품셈이라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 원 이상은 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됩니다. 표준품셈은 통상 1년마다 가격이 조정되는데요. 품셈에서 제시한 재료나 노무, 경비 등 수량의 단가를 곱하는 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표준시장 단가는 이 같은 표준품셈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의 계약 단가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 공사비를 말합니다. 대체로 표준품셈보다는 표준시장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현행 100억 원 이상인 기준을 100억 원 미만까지 낮춘다면 그래서 모든 공공건설 공사에 적용한다면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설업계에서는 반발이 적지 않잖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100억 원을 기준으로 표준셈법과 표준시장 단가를 구분 적용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원자재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살 때 그리고 적게 살 때 가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마트에서 물건 살 때 단품으로 사는 것보다 세트로 사면 할인을 해주거나 그런 경우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같은 원자재를 쓰더라도 중소규모 공사 현장이 대형 공사 현장보다 그 비용이 더 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당연히 이유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공공건설 공사의 경우 정해진 낙찰률에 맞춰 입찰하는 구조여서 획일적으로 낙찰률이 적용되는데 이런 경우 공사비가 적게는 13%, 많게는 20%까지 추가 삭감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표준시장 단가를 만들 당시부터 100억 원 미만 공사는 제외됐던 겁니다. 그리고 건설업계는 중소규모 공사까지 표준시장 단가가 적용된다면 지금도 열악한 중소규모 업체들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대기업이나 큰 업체가 아닌 지방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비용 단가 삭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하고 그 영향이 자재, 장비업자, 그다음에 근로자들 이 취약계층에까지 다 연쇄적으로 미친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때 예산 절감 효과를 홍보하기 위해 3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했다면 평택 진역에서 오산 시계관 도로 확장 공사에서는 4억 9,800만 원, 포천 38교 재가설 공사에서는 2억 4천만 원, 오산 소방서 신축 공사는 2억 9,900만 원을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건설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건의 공사 모두 일반 관리비는 물론 이윤조차 남지 않은 사실상 적자 공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 자체만으로도 실행률이 100%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는데 표준셈법보다 단가를 더 낮춘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다면 적자폭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 단가 확대 움직임에 대해 사업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표준시장 단가 적용 확대, 그러니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단가 낮춤이 품질 저하와 인력난까지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업체는 이익을 남겨야 하고
반면 단가는 싸진다면 결국 재료의 질 저하나 공사기간 단축 또는 인력 축소 등 자재비, 인건비를 줄이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생길 수 있고 또 공사가 끝난 뒤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사는 할 때만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가 아니라 공공시설물이 30년, 50년 가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비용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유지 관리 비용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당장의 공사비를 줄이겠다는 건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건설산업혁신 방안을 통해 발주 제도를 개선하고 또 공사 원가 산정 체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적정 공사비 책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그 다음 달 초 그 초안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표준시장 단가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계속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건설업계의 고충을 정부가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뿐 아니라 모든 공공건설 공사로 표준시장 단가 적용이 확대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주장은 현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다며 건설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건설업계는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도지사 건의에 따라 표준시장 단가 적용을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면 또는 경기도 자체적으로라도 이를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 집회 등 물리적인 반발까지 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입니다. 네, 결국은 중소규모 그 공사 단가 낮추기 이렇게 좀 표현이 될 것 같은데 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의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태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